어느 시어머니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역시 주야장천, 잔소리하는 분이셨어요. 본인 성격대로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시죠? 하지만 애도 아닌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를 참고만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저도 결혼 초반에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주말 오후. 너 요즘 몸이 왜 그러니? 네? 제 몸이 왜요? 혹시 임신했어? 아니요. 임신도 안 한 여자가 배가 그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옷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거 감안해서 안 봤을까 봐. 운동 좀 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사방으로 임신한 것처럼 보이겠어. 어머님, 저 키에서 몸무게 빼면 110 나와요. 이 정도면 보기 좋은 몸무게예요. 누가 그런 수치로 사람을 보니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지. 네. 운동 안 하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하루 1시간씩 해. 내가 네 나이 때는 하루의 반을 운동으로 시간 보냈어. 그러세요? 어머님 몸이 너무 말랑말랑해 보여서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셨네요. 지금은 늙어서 근육이 다 빠졌어. 그리고 나이 들면 집안일이 곧 운동이야. 아, 넌 맞벌이 한다고 집안일 제대로 안 하잖아. 그러니 일부러 운동해야지. 네, 그럴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넌 옷이 그것밖에 없냐? 왜요? 네가 언제까지 아가씨인 줄 알아? 여자가 결혼했으면 조신할 줄 알아야지. 개념 없게 입고 다니지 좀 마라. 제 옷이 왜요? 그냥 일반 맨투맨의 청바지인데. 그게 그냥 청바지야. 무릎이 다 뜯겨 있잖아. 불량배도 아니고. 불량배요? 에이, 어머님, 청바지 이거 뻥 뚫린 것도 아니고 살짝 해져 있는 건데 불량배라니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게 패션이에요. 패션 같은 소리 한다. 패션 할 게 없어서 그런 헌옷 수거해야 할 옷도 패션이라 포장하는 거냐? 푸하하, 헌옷 수거래. 엄마 진짜 웃긴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옷도 올바른 거 못 입고 다니는 줄 알겠어. 이쁜 옷 많은데 옷 센스가 왜 그래? 앞으로 그런 옷 입지 마라. 그래 여보, 엄마 말이 맞네. 내가 그랬잖아. 당신은 꼭 남자처럼 옷 입고 다닌다니까. 롱피스나 예쁜 블라우스처럼 여자같이 입고 다녀. 재밌냐? 어머님의 얼토당토 않은 말 말리긴커녕 어디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어. 원피스 입을 때도 안에 내복 같은 거 입고 입어라. 여자는 몸 따셔야 임신 잘 되는 법이야. 제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서 웬만하면 옷을 아래 위로 긴 거 입어요. 지금도 따뜻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를 못하는 타입이구나. 그런 차림도 옷이라고. 지금 입어도 내가 너보다는 잘 입겠다. 그치 아들? 맞아. 우리 엄마가 젊을 때 그렇게 패셔니스타였어. 내가 옷 좀 줘야 하나? 아참, 너 세탁소에서 이불 찾아오라는 거 찾아왔니? 네, 안방에 가져다 놨어요. 설마 그러고 나갔다 왔어? 네, 어차피 바로 1층에 있으니까요. 아이고, 동네 창피해라. 어른 모시고 있는 여자면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다음에 세탁소 갈 때는 나한테 복장 검사라도 받고 가라. 알겠니? 그렇게 불안하시면 남편을 시키던지 어머님이 운동 삼아 직접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알아? 며느리 두고 왜 직접 움직이냐고 욕해. 너도 욕먹고 나도 욕먹는다니까. 아, 예. 엄마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그래, 엄마가 토스트 구워줄게. 너 이리 와 봐라. 저는 토스트 안 먹어도 괜찮아요. 속이 안 좋아서. 누가 너 먹으래? 우리 아들 토스트 만들 거니까 와서 도우라고. 아, 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말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역시 시댁을 더 오래 보고 결혼할 걸 그랬나 봅니다. 남편이란 작자도 초반에만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했지 나중에 점점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그렇게 참고 버티기만 하다 보니 저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요. 그날 밤
당신은 나 도와줄 거 아니면 옆에서 짝짝꿍 하는 것 좀 안 하면 안 돼? 내가 뭘 짝짝꿍 했는데. 어머님이 말할 때마다 옆에서 맞장구 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더 열받으니까. 뭐가 엄마 말하는 게 웃기고 공감되니까 그냥 말했을 뿐인 건데. 공감이 돼? 당신은 어머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다 맞는 소리라는 거야? 딱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당신 복장이 어른 앞에서 입을 만큼 조신한 복장은 아니잖아. 내가 지금 결혼 초도 아니고 이제 3년 차야.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옷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3년 차에 그렇게 편하다고 하면 나중에 뭐 5년 차엔 잠옷바람으로 다니고 10년 차엔 빤스만 입고 다니겠다. 뭐라고? 재밌냐? 아이, 너무 그러지 마. 결혼은 원래 6명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 모르고 시작한 생활도 아닌데 시어머니 하는 말에 사사건건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냐? 사람을 적당히 몰아세워야지.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시작했다고 해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알면 감당하게 되는데 왜 스트레스야? 그럼 당신은 왜 그러는데? 내가 또 뭐? 저녁 안 먹으면 배고픈 게 당연한데 왜 저녁마다 배고프다고 짜증내? 출근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면서 왜 아침마다 짜증내? 그건 당신은 알아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엄마 말에 맞장구 안 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제 어머님 말 안 말려? 예전에는 어머님이 나 공격하면 당신이 쉴드 쳐주고 그랬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일 쉴드 쳐주냐? 당신이 애도 아니고 그런 것쯤은 어른이라면 혼자 헤쳐나갈 줄도 알아야지.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 맨날 밥 차려달래? 애도 아니고 혼자서 밥도 못 차려 먹어. 어른이라면 밥도 혼자 차려서 먹을 줄 알아야지. 진짜? 당신은 지금 당신 일 아니라고 내로남불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고 편들어 달라는 거야? 나랑 어머님 관계가 불편해지면 제일 큰 잘못은 당신인 거야. 어머님 앞에서 나를 쉴드 치는 건 당신의 당연한 역할인 건데 그게 왜 편드는 일이야? 알았어. 당신 이거 분명히 알아도 당신이랑 평생 살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 그래 미안하다. 남편은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네 거리기만 했어요. 당연히 그 후에 남편의 행동은 달라진 게 없었죠. 사실상 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어머님께 제 의사를 똑바로 전달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잘 해보고 싶은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준 건 시어머니잖아요. 저는 노력할 만큼 했었고 이젠 안 참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이거 네 신발이니? 네. 아유, 여자는 발가락 뻥뻥 뚫린 신발 신으면 안 돼. 왜요? 내가 말했잖아.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한다고. 자고로 발은 제2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부분이야. 어머님, 샌들이 원래 다 뻥뻥 뚫려 있지. 다 막혀 있으면 그게 샌들이겠어요? 구두지. 그러니까 운동화도 많은데 왜 샌들을 신어? 또 시작이네. 듣기 싫다. 여자는 발이 차면 임신도 잘 안 되고 자궁도 안 좋아져. 여성 호르몬에도 문제 생기면 어쩔래? 네? 여자가 여자 기능을 못하면 남자 해야지. 그게 어디 여자겠냐? 너 남자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 어머님, 온 세상 여자들 다 신는 샌들 저라고 못 신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샌들 신는다고 남자 되면 어머님은 진작에 남자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신 젊은 사진 보니까 어머님도 어마어마하게 샌들 신으셨던데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환경이 같아? 나 때는 공기가 좋았단 말이야. 발가락에 닿는 공기들이 신선했어. 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도 남아있지. 미세먼지도 많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공기가 썩었잖니.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님. 뭐야? 뭘 적당히 해?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부담되고 강박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야. 누가 나 좋자고 이런 말해? 다 너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도움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다 있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이만큼 케어하고 있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마땅한 조언이면 새겨 듣겠는데
샌들 안 신으면 남자 된다는 어머님 말씀은 유치원생 말보다 유치한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정말 걱정해줬더니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구박이나 듣고 앉았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꼰대였다는 거네. 더러워서 안 한다. 말 안 하면 나야 편해? 네. 너한테 하고 싶은 말로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었는데 안 하게 돼서 나도 턱근육 아껴서 좋다. 그만 가보마. 들어왔다가 가신다면서요. 네가 나 꼴 사나워서 같은 공간에 있고 싶겠어? 하루빨리 사라져줘야 너도 혼자서 실컷 내 욕하지. 어머님 삐지셨어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냐 삐지게? 오히려 좋다니까.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득이 되는 소리 다시는 해주는지 조심해서 가세요. 조심해서 가라고? 위험하게 가야겠네. 나도 앞으로 네 말 안 들으려고. 내 말 안 듣는 내 말을 나는 왜 들어줘야 돼? 제가 이상한 건가요? 샌들 신는다고 남자가 될 거냐는 말로 이어지는 게 정말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멘트인가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저한테 시비 걸고 싶어서 안달난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제 뜻을 솔직하게 밝힌 것이 사실상 시어머니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날 후로 어머니는 제게 연락과 발길을 끄는 대신 온 친척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모님과 통화하면서 제 욕을 하는 걸 엿들었는데요. 매번 어머님이 제 욕하는 걸 건너 알다가 직접 들으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금요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며느리란 작자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무슨 그런 애가 다 있어. 요즘 애들 다 이런 거야?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애가 차분하고 착해서 시어머니 눈치도 잘 보고 비위도 잘 맞춰. 아휴, 그럼 내 며느리만 이 지경이라는 거야? 왜 하필 왜 내 며느리야? 그러게, 언니는 아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하필 며느리가 그 꼬라지일 게 뭐야? 별로 똑똑한 애도 아니거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런 것도 모를까? 원래 멍청한 애들이 더 몰라. 그냥 모르기만 한 수준이 아니야. 2년이 날 뒷방 늙은이 취급까지 한다니까?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도 딱 거긴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한테 덤빈대?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 그냥 어른이야? 며느리한테 가장 상전인 시어머니잖아. 그렇지. 난 상상도 못했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을 줄은. 나도 그래. 언니는 똑부러지는 사람이라 며느리도 언니 닮아서 똘똘한 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진짜 나 이제 어쩌냐. 저런 애를 우리 아들 옆에 두고 마음이 안 편해서 어떻게 살아. 설마 지 남편 잡아먹는 짓을 하겠어. 제일 상전인 나한테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데 지 남편은 얼마나 발 아래로 보겠어. 그런가? 당연하지. 아유, 나를 잡아먹으려던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언니, 혹시 모르니까 걔가 더 기어오르기 전에 손을 좀 봐. 어떻게 손을 봐? 내가 걔한테 앞으로 일절 신경 안 쓰겠다고 아주 통보를 해버렸는데. 지금 결혼 3년 차에 그렇게 기어오르는 거면 며느리가 실세되는 건 한순간이야. 지금이라도 잡아야지. 아니면 언니 진짜 피 볼 수도 있어. 그런가? 내 말 믿고 확실하게 잡아. 어떻게 잡지? 방법을 좀 알려줘. 언니가 며느리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 며느리를 무조건 집에 불러들여. 그래야 언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교육시키지. 그래? 그럼 시댁은 시어머니 공간이니까 며느리가 언니 눈치 많이 보게 산만하게 굴면 시끄럽다고 지적하고 조용하게 굴면 삭막하다고 지적하고 그래버려.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너한테 얘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어머님. 너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그이가 본가에 있는 가방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해서요. 아니 그럼 말을 했어야지. 어머님이 너무 통화하느라 정신없어 보이길래 기다렸어요. 설마 내 통화 다 엿들은 거니? 아니요, 방금 왔는걸요. 그래?
네, 가방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작은 방에 가봐라. 네, 무슨 일이야? 며느리 왔어? 마녀 같은 년, 너 언제 들어온 거야? 통화 얘기 못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못 들었다는데 언니도 그냥 쌩까. 일단 전화 빨리 끊어야겠다.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그만 가보겠습니다. 예, 너는 초인종도 안 누르니? 남편이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비번 누르고 들어가라 해서요. 아무리 빈집이라고 해도 초인종은 눌러야지. 그런 기본 상식도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그럴게요. 진짜 너 때문에 말년에 심장마비로 단명하겠어. 나가 빨리. 쉬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발 저려 하는 것 같아서 이젠 행동을 경계하고 조심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어떤 작정이라도 한 건지 이모님과 얘기했던 대로 제게 시어머니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서 자고 왔는데요. 그렇게 통화를 엿듣고 난 후 시댁에서 자고 오는 날 어머님이 난데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진짜 못 참아주겠네. 너 도대체 밤마다 뭐 하는 거니? 네?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요. 물을 왜 항상 이 시간에 마셔? 하루 종일 참았다가 일부러 다 자는 새벽에 마시는 거야? 아니요. 제가 원래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라. 그럼 물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뒤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다시 나오겠네? 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 새야 하는 거니? 네? 내가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얘기하는데 제발 새벽에 방 밖으로 안 나올 수 없어? 왜요? 나는 참기가 밝단 말이야. 거실 밖에서 나는 째깍째깍 시계 소리도 시끄러워서 치워버린 사람이야. 아, 그런데 네가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 자지 말라고 고문하는 거야 뭐야? 죄송해요. 몰랐어요. 저 그래도 나름대로 조용히 움직인다고 했는데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나 보네요. 네 덩치를 봐라. 소리가 안 나게 생겼나?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제발 내 집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마. 알겠어? 네? 아무리 그래도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왜 못해? 6.25 전쟁 때는 길바닥에서도 잘만 자고 그랬는데 지금이 전쟁 중은 아니잖아요. 전쟁보다 더 긴장하고 있어야 할 곳이 시댁이야. 그런 것도 몰랐니? 어머님, 그건 너무 억지죠. 물론 물은 방에 미리 갖다 놓고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새벽에 화장실을 꼭 가야 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싸든가. 현관문 열고 나가는 소리는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적어도 변기 물 내리는 소리는 안 날 거 아니야.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저 때문에 주기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거라면 그냥 잠은 저희 집에 가서 잘게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것도 안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얼굴은 비추되 잠만 저희 집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집에 발길 끊으려고 생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제 말을 꼬아서 들으세요. 전 제가 어머님께 뭘 그리 잘못하면서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며느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야. 오밤중에 웬 소란이야. 둘 다 안 자고 뭐해. 여보, 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얘 좀 혼내줘. 왜? 며느리가 뭐 실수했어? 시애미한테 대드는 걸로 모자라서 이젠 시댁에 발길까지 끊겠다고 하잖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어떻게 지 시어미를 협박해? 뭐야? 너 정말 그랬어? 아버님, 제 말 뜻은 어머님이 저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물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잠만 집에 가서 자겠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네가 언제 그렇게 착하게 말했어? 나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가지 없게 협박했으면서?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어쨌든 네가 시어머니를 협박한 건 맞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왜 협박하겠어요.
어머님이 잠기가 밝아서 제 기척 때문에 한숨을 못 주무시겠대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당신 새벽에 코 골면서 잘만 자던데 잠기가 밝다니. 뭐라는 거야? 코 고는 건 당신이지. 난 공주처럼 새근새근 자는 사람이라고. 여보, 미안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님 위해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집에 가다니 이 새벽에? 여기 화장실 썼다간 어머님이 불면증으로 쓰러질지도 모르잖아. 뭐? 무슨 말이야? 여보, 이것 봐. 제가 이렇게 시애미를 우습게 만든다니까. 너도 참 그렇긴 하다. 시어머니가 한 소리 가지고 다짜고짜 집에 가겠다니. 아버님, 저도 버거워요. 집에 있으면 없어지라고 하고 없으면 불러드리고 저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억울한 게 누군데 억울한 척을 해.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내 핑계 대지 말고 집에 가. 일단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땡깡 부리면서 떼쓰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도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또 안 갈 수는 없었어요. 오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연락을 해대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저만의 시도를 했습니다. 2-3달 정도 시댁에만 가면 투명 인간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어머님이 부르면 무시했고 대화도 조용하게 바디랭귀지를 하고 화장실은 나가서 보라는 어머님 말에 정말 나가서 놀다 들어가고 설거지는 시끄럽단 핑계로 안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어머님이 결국 빡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세탁물을 집어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3개월 후. 왜 이러세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니?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 말 씹고 날 없는 사람 취급하냐고. 귓구녕 눈구녕 전부 틀어막혔어? 어머님이 하도 제가 시끄럽고 산만하다고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체질에 맞춰드린 건데 왜 그러세요? 나한테 맞춰줘? 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맞춰주는 거야? 오해하셨나 본데 투명인간은 저였어요. 제가 직접 투명인간을 자처해서 어머님한테 없는 사람처럼 있었을 뿐이라고요. 뭐가 어째 아주 말만 청산유수네. 그래서 내가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냐? 제가 방 밖으로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길래 최대한 방 안에 있었던 건데요. 그럼 네 시애비랑 네 남편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보지 그러니? 왜 내 앞에서만 그러는데? 나 열받으라고 하는 집 맞잖아. 어머님만 제가 돌아다니는 걸 시끄러워 하시니까 특별히 신경 써 드린 거예요. 며느리면 시어머니 사정을 잘 고려해서 움직여야 하잖아요. 뭐라고? 너 진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겠구나. 시어머니가 우습냐? 상대를 우습게 보는 건 어머님 같은데요. 어머님만 제 행동에 상처받는 줄 아세요? 저도 어머님이 저 욕하실 때마다 상처받아요. 내가 언제 네 욕을 했다고 그래? 여기저기 제 욕 많이 하시던데요. 증거는 어머님 휴대폰에 통화 녹음된 거 들으시면 되겠네요. 너 설마 예전에 내가 통화하던 거 엿들은 거야? 어떻게 못 들었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민망해 하실까봐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 너는 그저 버릇없이 어른 전화를 엿들은 며느리일 뿐이야. 투명인간 되는 일도 쉬운 게 아닌데 이것까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네가 한 일들은 전부 나 엿먹으라고 한 짓들일 뿐이야. 언제 네가 내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다는 거니? 그래서 어머님 마음에 안 드는 제가 눈앞에 안 나타나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댁의 간섭으로부터 편해지고자 꾀부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아예 이혼을 해버리지 그러니? 네? 눈 동그래지는 것 좀 봐. 이제야 시어머니가 무섭나 보네? 이혼이라뇨? 네가 결혼한 지 좀 됐다고 해서 너를 우리 아들이랑 이혼 못 시킬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내가 이혼하라고 하면 할래야? 세상에. 무섭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잘해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 사랑해요. 뭐라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참으면서 몸에 살이가 웬만한 스님보다 많았는데 이혼이라니. 제게는 다시 없을 기회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이게 약을 처먹었나? 이혼시킨다니까 좋아해? 차마 제 입으로 이혼 얘기까지 하기 싫었거든요. 그럼 이 집에서 뜻하지 않게 무책임한 며느리로 남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말들 중 가장 어른답고 감동적인 말이에요. 역시 저를 생각해주는 분은 어머님 뿐이었나 봐요. 미쳤냐? 제 인생에서 큰 선물을 주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혼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야, 어디가? 당연히 어머님은 제가 진짜로 이혼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전 그 말이 너무 필요했고 진짜 이혼하고 싶었는걸요. 그 집안에서 쏙 빠져나오자 어머님은 또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제게 전화해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혼하기 전에 듣는 욕과 이혼하고 나서 듣는 욕은 완전 천지 차이였어요. 이젠 남이 되어버린 어머님의 말이 전혀 스트레스로 와 닿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여보세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어머님. 어머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인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저도 장난으로 선물 받은 적 없어요. 아니면 설마 어머님이 하신 이혼 얘기가 장난이었던가요? 내가 홧김에 그냥 한 소리 가지고 진짜 이혼을 해버리는 정신 나간 년이 어딨어? 어머님이 이혼으로 협박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항복한 건데요. 항복 같은 소리 하네. 나는 너 정신 차리라고 이혼으로 겁주려던 것뿐이야. 진짜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어. 매사에 저더러 그렇게 협박한다고 열받아 하시더니 보니까 어머님이 협박 도사였네요. 뭐? 협박 도사? 어른이 되어서 자식 인생으로 협박하면 쓰나요? 이번 기회에 그 버릇 고친다고 생각하고 반성하세요. 너 돌았니? 감히 누구한테 반성하라 말아야? 이혼하니까 이제 위아래도 없다 그거야? 역시 어머님은 제가 이혼 안 해도 욕하시고 이혼해도 욕하시는군요. 어차피 욕먹을 바엔 제게 좀 더 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야, 그런다고 네가 무책임한 며느리 타이틀을 벗을 수 있을 줄 알아? 너 무책임한 며느리로 남기 싫다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곁에서 평생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남는 것보단 무책임한 며느리로 서서히 잊혀지는 게 어머님 건강에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 어머님 저 때문에 단명할까봐 하루하루 피 마르면서 사셨잖아요. 이젠 100년 만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썩을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사이도 틀어지게 생겼어. 어쩔 거야? 네가 싼 똥은 네가 해결해야지. 어머님도 참, 그럼 아들 이혼시킨 엄마 되는 게 자랑인 줄 아셨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자식 부부를 이혼시킬 수 있네 만에 하세요? 뭐야? 그동안 잘 몰라서 그렇게 시자 부심 부린 것 같은데 어머님의 모든 행동이 아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짓인 거 아셨으니 앞으로 후회하면서 사세요. 야! 아참, 그리고 이 말 꼭 해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나 운동 좀 하세요. 축축 늘어진 뱃살 정말 못 봐주겠거든요. 뭐가 어째? 너 진짜 내 눈에 띄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줄 알아라? 어머님도 명심하세요. 제 눈에 한 번이라도 거슬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이게 진짜 막 나가려고 작정했나 보네. 이 좁아터진 서울에서 2번 다시 안 마주칠 거란 보장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어머님은 저한테 그저 아줌마일 뿐인데 마주친다고 해도 제가 잘할 필요는 더더욱 없죠. 아줌마? 야, 너 다시 말해봐. 그럼 저 없이 조용한 세월 보내면서 만수무강하세요, 아줌마.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 사실에 대해 후회 막심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어머님이 제게 결국 사과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재혼을 하겠냐고. 직업도 잘난 게 하나 없어서 다른 여자가 봐주지 않을 거라고요. 물론 제게 싹싹 비는 남편도 자기 주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재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동거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데 누구 앞길 막을 일 있나요? 여자는 무엇보다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게 가장 적기잖아요.
이제 저와는 남이 된 전 시어머니가 남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손맛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길 바라네요. 에필로그. 야, 너 바빠? 왜 요즘 내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 아, 그냥 일이 좀 많네. 너도 네 며느리 단돌이 잘해. 요즘 것들 아주 대바라져가지고 시애미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니까. 우리 며느리 봤지? 그따위로 할 거면 이혼하라고 했더니 바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는 거. 누가 뭐 지 없으면 아쉬운 줄 아나. 잘했어, 잘했어. 근데 네 며느리는 어때? 걔도 한 달에 한 번씩 니네 집에서 자고 갈 거 아냐? 시끄럽지 않아? 막 들락날락하면? 뭐야? 왜 이래? 꼭 며느리 힘들다고 시댁에 하루도 안 재우는 시애미처럼? 설마 너 아니지? 나한테는 며느리 기강 팍팍 잡아라. 길을 꺾어야 된다.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서 자고 시애미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거 다 네가 한 말이잖아. 설마 너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언니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그냥 우리끼리 노가리 까면서 남편 욕하고 며느리 욕하는 거지. 그렇게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쫙 풀어주고 집에서는 내 식구들하고 잘 지내야지. 남편 떠받들고 며느리 편하게 해주고 그래야 아들도 좋고 나도 좋고 집안이 화목하고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나 며느리 도망갔는데? 아들하고는 왼수 됐는데? 어머, 우리 애들 왔나 보다. 힘들다고 오지 말라니까 기어이 오네. 나 끊을게, 언니. 다음에 통화해. 아가, 이 무거운 걸 왜 네가 들고 와? 이리 줘. 이런 거 네 남편 시키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